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뼈아픈 교훈을 준 경험담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려고 먹은 콜라겐 때문에 오히려 큰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콜라겐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저도 그 열풍에 휩쓸려서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특히 저처럼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좋다고 하는 것도 내 체질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도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욕심은 커지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피부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20대, 30대는 물론이고 40대 중반까지도 주변에서 피부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화장품도 그렇게 비싼 걸 쓰지 않았는데도 탄력 있고 윤기 나는 피부였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특별한 관리법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물을 많이 마시고 일찍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피부가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는 게 즐거웠어요. 화장하기 전에도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항상 피부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점점 뚜렷해지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제보다 늙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목과 손 등의 변화가 제일 충격적이었죠. 갱년기가 오면서 호르몬 변화도 있었고 피부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을 해도 예전처럼 환하게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거울 보는 게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사진 찍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손자들과 사진을 찍어도 제 얼굴만 유독 늙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며느리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거울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피부 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화제가 미용과 건강이었어요. 누구는 어느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어떤 화장품이 좋다고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왔어요. 모임에 갈 때마다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듣게 됐죠. 특히 경주에 사는 친구 한 명은 정말 젊어 보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 피부가 10살은 어려 보이더라고요. 비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콜라겐을 꾸준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콜라겐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서울에 사는 딸이 보내준 콜라겐을 먹고 있다고 했어요. 딸이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환자들한테도 추천할 정도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먹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확실히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았어요. 저도 점점 콜라겐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체질이었거든요. 코 알레르기가 심해서 봄, 가을마다 고생했고 특정 음식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딸아이도 저를 닮아서 아토피가 있었고 아직도 화장품 선택할 때 조심해요. 어려서부터 동물 털, 먼지, 꽃가루에 민감했어요. 봄에 벚꽃 구경 갔다가 재채기하고 콧물 나는 건 일상이었거든요. 또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를 먹으면 가끔 두드러기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알레르기가 콜라겐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남편도 제 체질을 잘 알고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걸 먹을 때마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건 더더욱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당부했거든요. 하지만 콜라겐은 단백질이고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니란 생각이었죠. TV를 보다가 콜라겐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게 결정적이었어요.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콜라겐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는데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욱 솔깃했어요. 나이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는데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도 콜라겐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후기들을 읽어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피부가 좋아졌다, 주름이 줄어들었다, 탄력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했거든요.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제 또래 여성들의 후기가 많았는데 모두들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6개월 먹고 나서 주변에서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딸이 엄마가 예뻐졌다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죠. 콜라겐 제품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분말 형태, 액상 형태, 젤리 형태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마다 들어가서 성분을 비교해 봤어요. 저분자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살펴봤고요. 가격은 한 달치에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비싼 게 좋은 건지 적당한 가격대가 괜찮은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결국 중간 가격대의 분말 형태 제품을 선택했어요. 한 달치에 8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는데 후기도 좋고 성분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더 믿음이 갔어요. 주문하면서 정말 기대가 컸어요. 드디어 콜라겐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복에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했어요. 맛은 그냥 밍밍한 정도였고 특별히 거부감은 없었거든요.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해서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첫 주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웠죠.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먹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저를 응원해줬거든요. 2주째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부가 조금 더 촉촉해진 것 같기도 하고 화장이 좀 더 잘 받는 것 같기도 했어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 정도면 계속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도 계속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얼굴이 가려운 느낌도 있었어요. 특히 볼 쪽이 간질간질한 게 신경 쓰였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콜라겐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증상이 더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확실히 부어 있었고 가려움증도 심해졌어요. 가끔 작은 두드러기 같은 것도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가습기도 틀고 보습크림도 더 발랐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화장품을 바르면 더 따갑고 가려운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걱정되는 얼굴로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일 뿐이고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병원에 가면 콜라겐 먹는 걸 중단하라고 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큰아들도 전화로 엄마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영상통화를 하다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평소보다 부어 보이고 빨갛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넘어갔어요. 인터넷에서 제 증상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어요. 환절기 피부 트러블, 스트레스성 피부염, 화장품 알레르기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콜라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콜라겐이 피부에 좋은 거니까 계속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더 버텼어요. 증상은 점점 심해졌지만 저는 계속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새로 산 화장품 때문일 수도 있고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콜라겐만큼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까지 뭔가 이상해 보였거든요. 가려움증도 너무 심해서 긁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힘들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강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아들들도 전화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결국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피부과에 가기로 했어요. 피부과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고 바로 물어보셨어요.
최근에 새로운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콜라겐을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자세한 병력을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 콜라겐을 먹기 시작했는지, 어떤 제품인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알레르기 체질인지도 물어보셨거든요. 그제서야 저도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콜라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나 히스타민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 바로 그런 반응이라는 거였죠. 히스타민 과민증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지만 그동안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거든요. 콜라겐을 먹으면 체내에서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먹고 있던 콜라겐이 바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거였어요. 특히 동물성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좋은 것이라고 믿었던 콜라겐이 사실은 제게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당장 콜라겐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해 주셨거든요. 며칠 동안은 화장도 하지 말고 자극적인 화장품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콜라겐을 버렸어요. 2개월치를 샀는데 한 달 반 정도 먹고 남은 것들이었거든요. 돈이 아까웠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옆에서 진작 말했잖냐고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한 지 3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부기도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확실히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때서야 정말 콜라겐 때문이었구나 하고 확신했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남의 성공담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이라고 해서 체질까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개인차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2주 후에 피부과에 다시 갔을 때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당부하셨거든요. 특히 저처럼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콜라겐 말고도 조심해야 할 성분들이 많다고 알려주셨죠. 선생님이 알려주신 정보들이 정말 유용했어요.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 체질 확인 방법 등등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정작 제 체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동안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진작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했고 아들들도 안심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꼭 상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로는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행한다고 좋다고 소문났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지 않게 됐거든요. 먼저 제 체질에 맞는지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게 됐어요. 조금 번거롭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새로운 건강관리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피부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이에요. 콜라겐 대신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꾸준히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극적이지 않은 화장품으로 바꾸고 자외선 차단도 더 철저히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콜라겐 같은 특별한 성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금연금주도 철저히 지키게 됐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였던 거죠.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줬어요. 콜라겐을 먹고 있거나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꼭 체질 확인부터 하라고 당부했거든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체질인 분들은 더욱 조심하라고 했어요. 몇몇 친구들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원인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콜라겐 복용을 중단했더니 금세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고 꼼꼼해져야 한다는 거죠. 젊을 때는 몸이 웬만한 무리는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내 체질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좋다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정기적으로 피부과와 내과에서 검진을 받아요. 제 체질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주의해야 할 것들도 명확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면서 제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심이 돼요. 손주들을 볼 때도 조심하게 됐어요. 아이들도 알레르기 체질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음식이나 화장품 선택할 때 더 신경 쓰게 돼요. 며느리들에게도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아이들 건강관리에 참고하라고 했어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이제는 피부 관리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어요. 무리해서 젊어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됐어요.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같은 나이대 여성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민감한 체질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좋다고 소문난 것도 내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처럼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근에 바뀐 것들부터 의심해 보세요. 새로 먹기 시작한 건강기능식품, 바꾼 화장품, 변화된 생활 습관 등등 말이에요. 조기에 원인을 찾아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걱정과 조언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도 남편과 아들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을 처음엔 귀찮아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옳았어요. 가족은 내 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건강 정보를 얻을 때도 신뢰할 만한 곳에서 얻으시기 바라요.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고 광고성 글들도 많거든요. 의학 전문가가 쓴 글인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직접 의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건강관리 하시기 바라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시고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